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거죠.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근이 2와 3일 때 그 2차 방정식을 구하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근만 던져놓고 근과 그다음 x제곱의 개수만 던졌을 때 너희가 이제 그 x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x제곱 계속 1이니까 x제곱하고 뭐 x의 개수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 잡고 는 0 이렇게 이제 구해서 그걸 직접 대입을 해서 a 값 b 값을 알아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제 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근의 역할은 뭐냐면은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근은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2차 방식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런 식으로도 고쳐볼 수 있다는 거죠. x값에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된다. 그러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다. 또 하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0이 되니까 x-베타란 인수, 곱의 구성 요소를 가지겠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얘를 무식하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근이 2와 3일 때 이 2차 방식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x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x 빼기 반대로 보를 반대로 빼기 2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x-3이란 인수를 들고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뭐 문제가 없잖아요. 2를 집어넣었을 때 0, 3을 집어넣었을 때 0. 그래서 이 아래식이나 위식이나 같으니까 앞으로는 요런 인수분해 꼴로 이제 근이 주어졌을 때는 인수분해 꼴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a, b 값이 마이너스 5와 6임을 b가 마이너스 6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은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에는 3이고 그 다음에 근이 1과 5라고 해봅시다. 1과 5 근이 1과 5 그럼 근이 1과 5고 x제곱의 개수가 3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x-1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5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되니까 x-5는 0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안 됩니다. 왜냐면 최고창 x제곱의 개수 3이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3을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겠죠. 요 앞에 반드시 3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a일 때 a를 이렇게 앞에 달아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3 하고요. 안에 걸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5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두 개 곱하게 되면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개시키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먼저 하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 두 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 계속 a인 2차 방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식은 모르셔도 되는데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한다는 과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알아주시고 요걸 활용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중근이 알파고 x제곱 계속 a라 그러면 중근이라는 거는 하나의 근이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x-알파 제곱입니다. 제곱이 들어가고 앞에는 a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근을 가진 식은 싹 다 완전 제곱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근은 하나죠. 2밖에 없죠. 2밖에 x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애들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가 3이고 x 근이 2인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중근이 2고 x제곱의 개수가 5다 라고 해보죠. 요거를 좀 바꿔서 2가 아니라 중근이 마이너스 3이라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x 플러스 3하고요. 이게 두 개 있다라고 보는 거 중근. 하나의 인수가 아니라 두 개의 인수가 있다라고 보고 x제곱이 계속 5니까 요 앞에 5만 달고 는 0 이렇게 적어주면 2차 방식이 완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일단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5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입니다. 아, 그럼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니까 x 플러스 1이란 인수를 들고 있겠구나. 두 번째는 5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x 부반대에 마이너스 5란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앞에 여기는 1인데 생략하고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는 0이라 쓰셔야 돼요. 왜 는 0이라 꼭 써야 되냐면 방정식은 등식입니다. 등식. 등모가 있는 식.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입니다. 그래서 는 0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게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0을 꼭 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중근이 3이고 x제곱이 계속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중근이라 그러면 x하고 자 3을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맨 앞에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준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더 이상 바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다 전개하는 게 답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선생님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중근이 3이고 x제곱 개수 마이너스 1은 2차 방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안 됩니다. 왜? x제곱 개수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근의 합이 3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이고 x제곱의 개수가 3입니다. 자, 문제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이용하겠다. 어떻게 이용하겠냐? 일단 이렇게 적어봅니다. 3x제곱하고 x의 개수를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아까 위랑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과 곱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때 자 두근의 합이 얼마죠? 합이 3입니다. 합 3. 3이라는 거는 공식이 개수, 이 개수만 가지고 알고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다 이렇게 보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9겠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이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라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는 a분의 c. 이 자리가 c 자리입니다. 기호는 b인데 이게 c 자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c를 적는 게 아니라 b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랑 3을 곱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6이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보는 거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다 지우고 일단 밑으로 가서 요 보시면 개수가 유리수랍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외웁시다. 그러면 여기다 a는 0이 아니면서 a, b, c는 뭐가 될까요? 유리수라고 적어보죠. 유리수. 너가 유리수다. 그러면 근을 적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자,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무리수 값이 있다면 요 값 앞에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떤 근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x는
2a분의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5 뿔마 루트 25 b제곱에서 4ac니까 25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무리수가 붙은 건 5 뿔마 루트 29인데 루트 앞에는 29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거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29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2분의 이 루트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5 마이너스 루트 29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무슨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죠.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런 2차 방식인데 여기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5라고 해봅시다. 2 플러스 5일 때 나머지 한 거는 별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2 마이너스 루트 5겠다. 왜? A, B, C가 지금 유리수라고 한다면 여기 유리수라고 그런다면 루트 값 앞에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니까 나머지 한 거는 요 플러스가 다른 여기가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값을 하나 가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수는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실수는 건들지 않고 무리수 앞에 있는 부호만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A, B가 어떻게 구하느냐? 근각계수의 관계로 구한다는 거죠. 근각계수. 그래서 두 군의 합은 자 이거 색깔을 바꿔서 두 군의 합은 얘와 얘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4죠. 4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a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고요. 자 곱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곱하면 합차가 되겠죠. 4 빼기 5니까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다시 a분의 c니까 c 자리에 b죠. 그러면 b다 이거예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겠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2차 방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근을 던졌을 때 2차 방식을 알아보는 거죠. 다시 근을 던졌을 때 우린 지금 2차 방식의 모양을 알아보는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루트 오면은 무리수 앞에는 반드시 부호가 다른 애가 하나 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풀 건데 2차 방식 한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별말 하지 않더라도 자 나머지 근입니다. 나머지 근은 유리수는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무리수 앞에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2루트 2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거죠.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 두 개는 무리수는 없어지죠. 그럼 두 개를 더했더니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6 맞다 이거죠. 여기 맞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곱입니다. 곱.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죠. 자 두 개를 그러면 곱하면은 이게 앞에 거 모양 같고 뒤에 거 뒤에 모양 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그럼 얘는 합차다. 자 따라서 이게 합차입니다. 이 두 개 다 같고 뒤에 거의 부호만 다르죠. 그럼 얘는 합차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빼기 자 2루트 2를 제곱시키면 8이 되겠죠. 8 그럼 곱이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곱이 1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 그냥 다 전개하세요. 전개하시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5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계수가 1 나머지 계수가 유리수인 2차 방식. 자 그러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거는 2 플러스 루트 5다. 무리수가 들어간 값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무리수가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무리수가 있을 때. 그리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런 조건이 붙을 때는 나머지 한 건을 이렇게 알아낸다. 자, 두 개를 일단 먼저 합하고 뭐 할 건데 일단 x제곱 계속 1이니까 2차 방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설정을 하죠. 자,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 두 개의 합은 얼마죠? 4죠. 4인데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4겠고, 자, 그 다음에 곱 같은 경우에는 자 2 마이너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5 이거는 무조건 합차입니다. 2 플러스 루트 5니까 자 얘는 4 빼기 5가 되겠죠.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도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a분의 c 자리죠. 요 c 자리죠. c 자리 a분의 c. 그래서 얘는 b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2차 방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겠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는 0이라고 꼭 쓰십시오. 이거 안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2차 방식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